방콕, 타일랜드. 혼란하고 떠들썩한 도시가 다시 한번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에 도전한다. (2010년 7월) 나라의 의무를 마치고 나는 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처음 태국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밝고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선 긍정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내가 지난 2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였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단순했던 여행의 목적이 어느새 조금씩 바뀌어가며 결국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나는 옛날 꿈을 자주 꿨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 실패하고 1년간의 재도전 끝에 지방에 있는 한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그때 당시에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흥청망청한 술 문화. 원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마시는 대학생들이 무절제한 음주 문화가. 온몸이 상처로 가득한 대학생.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 그곳엔 동경이었던 대학 생활이 아닌 술과 계급 사회로 찌든 어두운 문화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자퇴를 결심했을 때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까지 꿈속에서 반복된다. 태국에서의 생활은 한국보다 나았다. 늦은 나이에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미 한번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와 디자인을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나의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태국에서의 나는 더 자유롭지만 무엇이 나를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의문은 깊어져만 갔다. 우연히 아는 사람 소개로 어떤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고 나보다 태국 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이미 졸업까지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여기에 어떤 동기로 오게 되었고 또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태국 오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전체 한 2등급 정도는 나왔을걸요?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야 재수해라.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준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하는 데는 서울시립대였어요. 그냥 학교를 정해줬어요. 너는 서울시립대 가서 세무사를 해라. 나의 미래를 정해주셨어요.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불만이랄 게 없었어요. 나는 왜냐면 어머니가 정해주신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재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카오산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루에 100바트 하는 도미토리에 살았거든요. 100바트 도미토리? 그럼 한 달에 3,000바트잖아요. 돈이 있었을까요?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를 타려면 아침에 5시,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숙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걸어가서 버스 타. 그럼 버스 타가지고 좀 졸아. 그러다가 아속 가가지고 학원을 가. 학원을 갔다가 끝나면 숙제를 해요. 그 근처에서. 숙제를 한 다음에 빨리 버스 타고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카오산으로 와야 돼. 왜냐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는 내가 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에 나이트 시프트 일을 했어요. 그 생활을 9개월, 1년 동안 했어요.สวัสดีครับชื่อ แมทธิว นะครับอายุ 27 ปีครับตอนนี้เป็นล่ามอยู่บริษัทหนึ่งครับผม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ครับ 그냥 나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행복했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얻는 그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태국의 내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거 없이 이제 교우관계를 맺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소한 행복이랄까? 다시 돌아가서 수능 공부하기 싫다? 이 정도?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나 또한 대학 입시에 좌절하여 도착하게 된 곳이 태국이었고 여기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나도 방콕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목소리 녹음 작업이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국인이 필요하다 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한 한국인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께선 태국에 오신 지 12년이 지나가고 있다 하셨다. 태국이 정말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밖에 나가면 엄청 다양한 언어들이 귀 속으로 들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국제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국제적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좀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생활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덜 까다로워요. 덜 민감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나 할래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은 까다롭게 어떤 균형화되어 있는 틀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맨날 똑같은 결과물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가이드라인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완벽한 게 나오면 일이 잘 된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훨씬 생기 있게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태국에서 제가 이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엔지니어들하고 녹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훨씬 오픈 마인디드 되어 있고 쉽고 재밌게 일을 해요. 까다롭게 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더 믿게 되고 더 일도 재밌게 나오고 그 결과물이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43. 무앙보란의 엄청난 신들의 정원은 아주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힌두의 당대의 여러 신들의 그거 알아요? 제가 그 아나운서국에 있을 때 하나도 친한 아나운서가 없었어요. 서로 질투하니까. 서로 더 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이 알고 지내는 성우들하고는요 다 친해요. 왜냐면 각자 잘하면 되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일할 때 다른 경쟁자들을 미워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게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잘해야 등용이 되고 근데 여기는 캐릭터에 맞게 뭐 개성에 맞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태국은 확실히 지내기에 마음이 편한 곳이다. 사람들이 밝고 자유분방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들의 태국행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분명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과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교수님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태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온 지인이 있는데 한국인이니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왠지 이분이라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 좋은 거를 먼저 얘기를 하려면은 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 뭐 뉴욕이나 뭐 파리나 이런 데를 빼고
전 세계의 모든 다국적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내가 또 겪고 하면서 많이 배워요. 아, 이런 문화도 있구나. 저런 문화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배워왔던 게 틀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좋은 점은 사람들. 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제너럴하게 웃고 뭔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 끄랭짜이 한다 그러잖아요. 미안해한다 뭐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한국에 갔어요. 종로 3가역이 출입구가 엄청 많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태국에서는 그냥 길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여자분한테 저기요 실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가방 확 이렇게 메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나한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삭막하구나. 태국이랑 틀리구나. 그건 이제 일할 때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항상 하던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면은 태국 사람이 낼 수 있는 거는 반이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는 한국이나 태국의 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내려가야지 왜 이런 차이점이 나냐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갖고 태국 사람들은 머리가 안 된다든가 뭐 게으르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국에도 정말로 퍼포먼스 많이 내고 잘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 새로 올라오는 제네레이션은 특히 그게 더 두드러져요. 나이 젊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앱 만들고 마케팅하고 해갖고 엄청나게 사업 확장시키고 돈 버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태국에. 한국도 많아요. 맞아요. 한국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IT가 국가적인 사업을 해갖고 엄청나게 꽉 깔아줬고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을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환경이. 근데 태국은 한국에 비교해서 되게 열악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있고 이 사람들의 머리가 있고 이 사람들도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 갓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자기 아이디어 인큐베이션 해갖고 뻥 터트리는 애들이랑 얘기하면요 뭔가 틀려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본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막 커오고 있는 뉴 제네레이션들이나 자기 아이디어가 뚜렷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나는 지금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갈 건지 찾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 호주로 갈지 하다못해 옆에 베트남으로 갈지. 그런데 나는 태국에 있을 거예요. 왜냐? 태국 사람들의 이런 좋은 점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게을러요. 근데 이거는 더위, 날씨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게으른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나라에서 먹여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 보세요. 나라에서 먹여주니까 게을러갖고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일이나 저지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매일같이 못 볼 뿐이지. 네. 태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며 유능한 어린 세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똑같은 대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살고 있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유를 갈망한다. 그들은 항상 자유를 원하고 외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오기도 했다.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개인이 그 자신의 삶을 인지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정이 아직 살아있는 곳, 가능성이 열린 곳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태국에서 살고 있는 이유이자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근거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알았고 주체적인 삶을 깨달았으며 단절되었던 주변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자유란 무엇인가? 프랭크 타이거는 말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고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